안녕하세요. 한복문화활동가 권미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비영리단체 한복여행가 단장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한복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복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시작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복문화활동가로 첫 발자국을 뗀 계기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재미있는 계기였어요. 당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비영리단체 한복놀이단의 플래시몹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였는데요. K-팝에 맞춰 한복을 입고 재미있게 춤을 춰보자, 한복을 굉장히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단체의 취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2013년이었을 거예요. 우연히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을 계기로 저는 이 한복이 굉장히 덥거나 아니면 입기 힘들거나 불편한 옷이라기보다 즐거움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한복을 입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한복을 입고 어디까지 가서 무엇까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복만 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내 여행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새로운 한복을 시도를 하는 것이 저의 한복문화활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복을 입었던 시기는 사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으로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아주 갓난쟁이 시절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저희 오빠와 함께 한복을 입고 굉장히 즐겁게 저희 집 문 앞에 마당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사진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첫 한복을 입었던 순간이에요. 한복문화활동가로서 저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체 활동, 저희 한복여행가 그룹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제 개인 활동입니다. 한복여행가라는 단체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팀이에요. 한복과 전통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직접 모여서 자신의 기획을 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좋아하는 분들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절기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많은 이야기, 또 설화, 한국 귀신 같은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우리만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중로문화재단이나 중로구와 함께 협업해서 저희의 활동을 사진전으로 정리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개인 활동으로는 한복여행 활동이 대표적이고요.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활동을 지지하는 일, 최근에는 마을이나 지역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획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 계획서를 좀 더 봐드린다든지, 아니면 기획을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과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행을 했던 나라를 따져보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헤아렸던 게 21개의 국가예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숫자만 헤아리는 게 별로 제 스스로 의미가 없어서인지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을, 많은 대륙을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히말라야, 네팔을 갔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고, 인도의 그 사이클론 영향 때문에 산 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시 여름 한복에서 가을 한복, 겨울 한복까지 모두 준비해서 가져가야 했어요. 왜냐면 산을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추운 한복 괜찮을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복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복을 예쁘게만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일상생활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장면에서도 이 한복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의 한복, 그렇게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눈 설산에서의 한복 여행, 한복 트레킹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줬죠. 외국에 있는 분은 이 한복, 전통 옷을 왜 여기까지 입고 왔는지 궁금해했고, 또 제가 히말라야 ABC 3140m에 올라갔던 그 순간에도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여기에 왔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 도착을 해서 날씨가 상당히 좋았고 설산에서 제가 노란 누비 한복과 검정색 누비 치마를 입고 찍은 사진이 우연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복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한 가치 또는 의미를 다시 찾게 됐던 여행이라서 이 네팔 한복 여행은 저한테 가장 큰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한복을 입고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행뿐만 아니라 전시를 볼 때, 마트를 갈 때, 전철을 탈 때, 그럴 때마다 한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입은 한복을 보고 굉장히 예쁘고 본인도 사고 싶어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실 때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분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한복을 입은 저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주실 때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필리핀의 한국문화원에서 현지인 분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현지인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가 한복을 입고 이분들과의 접점을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제 활동이나 제가 한복을 입고 다녔던 한복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로에 대한 전통, 또 문화, 또 이제 가치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복만 가진 가장 특별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단 한 벌뿐이라는 것 아닐까요? 물론 기성복도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전통 한복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내 몸에 맞춰서 내 몸에 맞춘 치수 그리고 내 몸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한복은 태가 나거나 예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간혹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지독한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한복에는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만의 특색, 자기만의 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한 힙한 감성 또한 한복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선물 같은 존재가 한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이 생활한복과 전통한복 포함해서 약 100여 벌 정도 돼요. 처음에는 이 한복 중에서 많이 손이 가는 한복이 있었죠. 어떤 한복이었냐면 몸에 딱 붙고 그리고 치마는 약간 길이가 짧은 형태의 전통 한복이었어요. 그 한복은 제가 맨 처음 전주에 한복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입었던 한복인데요. 그 한복에 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복을 가지고 저 스스로 한복은 불편한 게 아니고 충분히 나한테 어울리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옷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한복이라 그 흰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네, 그 한복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 당시에 즐겨 입었어요. 그리고 좀 제게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한복이 있는데요. 인조 가죽으로 만든 그 저고리가 있어요. 그 인조 가죽이라고 하는 게 한복이랑 과연 어울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한복이라는 것이 나의 맞춤 옷이라는 걸 봤을 때 얼마든지 제 개성을 발휘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 가죽으로 만든 갈색 저고리가 또 제 최애템입니다. 한복이 간혹 불편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복은 나를 다독거려주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복을 입을 때는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마음이 좀 더 풍성해지거든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요즘 굉장히 또 뭔가 변화가 시시각각 이루어지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를 오가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한복을 입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변화에서 굉장히 좀 저를 다시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한복 치마를 입을 때 그리고 내 몸에 맞춰서 한복 치마를 여밀 때 또 끈을 묶을 때 또 저고리를 입고 또 고름을 여밀 때 그리고 고를 지을 때 또 저고리에 있는 팔자 주름을 잡을 때 또 내 팔에 맞게 이 저고리 소매를 정돈할 때 이런 과정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내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옷을 입을 때
훌렁훌렁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복만의 매력은 천천히 입으면서 나의 몸을 또 내 자신을 천천히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큰 매력이 있어요. 한복문화 활동가라는 명칭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은 특별히 어떤 상업적인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저처럼 한국과 한복문화와 전통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끼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와 같이 한복을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소스를 가지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요. 아주 소소하지만 즐겁고 소소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함께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복은 저에게 정체성입니다. 한복은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한복이라는 것이 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실수록 우리나라 이 한복이라는 것이 좀 더 오래,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의복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한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고 지금 한복 여행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복은 정체성입니다.